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선관위의 그 재검표 날짜 다가오고 있고요. 그 처음 뭡니까 변론 준비 기일 23일 첫 재판이 열리는데 양측에 아주 뭐랍니까 초읽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서로 양측 간의 준비가 바쁠 텐데 한쪽은 부정선거를 방해하는 거를 밝히는 걸 방해하려고 지금 증거인멸 작업이 한창일 거고 한쪽은 변호사 연대는 이제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준비가 한창일 텐데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자, 23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네. 뭐 그런 와중에 이번에 저 선거 사범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등등 쭉 나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네. 저희가 지금 고발한 건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난 것 같습니다. 몇 건 고발했었죠? 우쪽 4.15 연대에서? 셀 수가 없었는데 어. 일단은 그 기자분께서 네. 김경욱 위원님 이름으로 고발된 것만 네. 17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7건이 전부 불기소가 됐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민 의원님 이름을 제외한 것으로도 네. 이제 뭐 수십 건 고발이 됐는데 네. 그것조차도 거의 불기소 처분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서 하여튼 고발한 사건은 다 불기소 처분이 된 거네요. 예. 지금 뭐 기소된 거는 없는 걸로 보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물론 검찰과 법원이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 이렇게 기소를 안 한다, 혐의 없어서 불기소한다 그러면 선거 재판 열릴 때 이게 우리 쪽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일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신청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공소시효는 중단을 시켰고 네.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전부 불기소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일부 기소라도 됐으면 네. 뭔가 판단을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 이병구 박사님 그 불기소 처분 받으셨는데 네. 저는 상황이 다르죠, 저는. 예, 고발인 조사도 됐을 거고 네. 피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선관위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받고 조사 엄청 받았죠, 저는. 예, 근데 제가 고발한 사건은 제가 검사 얼굴도 못 봤고 그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그 문턱도 못 밟아봤어요. 에? 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뭐 각하 처분을 했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고발인 조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 불기소든 각하 처분이 났다라고 하면은 네. 그나마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제가 문턱도 안 밟아봤다니까요. 그런데 불기소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도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박사님처럼 사전방해 선거방해죄로 네. 이제 기소가 되셨어요. 네. 기소가 되셨는데 정작 그분이 고발한 사건은 자기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형평성이 이게 이렇게 법의 형평성이 이렇게 없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 측에 유리한 자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한 예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단체가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좀 청년 변호사 모임이 네. 한 1,000몇 명 있는 1,400명 있는 좀 좌파 성향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그곳에서 제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막 정치 이슈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안은 불기소가 난 사안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아니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수십 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헉 하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들도. 좌파 성향의 아무 사람들이 많더라도 예. 이 수사 방식은 전부 다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얼굴도 안 보고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예. 이게 상식적입니까? 난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검찰의 직무유기인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검찰과 이제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다 삼각 트라이앵글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지금 125건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6개월이죠. 지금 이제 6개월째인데 네. 6개월 동안 재검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거의 6개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제1의 변론기를 단 한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113일 걸렸던 게 최장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례 없이 125건에 해당하는 소송 중에 유일하게 한 건만 6개월이 가기 딱 그 직전에 1회 변론기를 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의심하는 커넥션은 선관위와 네. 선관위하고 대법원은 원래 이제 한 팀이라고 우리가 많이 의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검찰까지 그러면 커넥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검찰까지 커넥션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천지검 같은 경우에 네. 인천 선관위 직원이 그거 찍지 마세요라고 한 거 분명히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불기소가 났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시간대별 투표 인원까지 보내줬습니다. 네. 심지어 그걸 위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네. 1.8초당 한 명 투표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4시, 5시, 6시 경에는 1.8초당 한 명씩 투표를 했는데 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때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는 재정신청서를 냈는데 안 받겠다고. 재정신청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예를 들면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피해자들이나 고소인들이 혹은 고발인들이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항고를 하고 항고가 또 기각되면 재항고를 하고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재정 신청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이제 10월 15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 15일까지 재정 신청을 합니다. 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요. 그 재정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비겁한 건데 아직까지 그 통지서가 안 날라온 게 있어요. 네. 저희가 고발한 사건의 사건 번호도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통지서가 날라와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네. 한 13일, 14일 날 통지서가 오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전자접수를 일단 다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접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접수는 받아줄 테니까 5% 일단 다시 보내라 해서 제가 이제 7건에 대해서 전자접수를 다 하고 5% 다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사건 처리를 하거든요. 접수 처리를. 네. 근데 부천지청 같은 경우에는 접수 처리를 아예 16일날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16일날 접수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정 신청은 실익이 없어진다, 기각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겁한 거죠. 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발장에 양정 처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양정 처리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를 저희 아직 못 받았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이면 그 전에 보내줘야 그걸 불복을 하든지 할 건데 끝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안 온 처분이 있으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도 검찰과 커넥션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네. 우려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자, 검찰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혐의를 다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네.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네.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이제 대법원은 선관위하고 한통속이니까 아니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는 건 뭐 그거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혐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판결을 내려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고발장을 낸 거는 네. 일종의 어느 정도 부분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봉규 박사님도 뭐 선거 방해죄로만 네. 수사받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는 지금 소송에서는 모든 부정선거의 그 부분을 다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거가 아니어서 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합의돼서 그 서면을 보면은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하고는 좀 걔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에서 지금 그 통합선거의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원이 지금 통합선거의 명부도 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사실 검찰의 의견을 참조만 하는 기관이 하고요. 네. 검찰을 좀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검찰의 판단에 기소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선거 재판에서 이제 검찰하고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법원에서도 특히 김상환 지금 주심인데 네. 그 사람이 제일 뭐 이걸 뭉개려고 할 성향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뭉개지 못하도록 이제 해야죠, 저희들이. 네. 그러면 23일이 이제 첫 준비기일인데 그날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재검표와 관련된 절차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네.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QR코드를 어떻게 볼 건지, 그 잉크는 어떻게 볼 건지, 네. 뭐 종이 재질은 어떻게 볼 건지, 그 다음에 우편 투표 등기번호는 어떻게 볼 건지, 전자개표기는 어떻게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절차 진행 과정. 그거를 네,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재판부하고 네. 우리 말하자면 원고 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 등등 변호인단하고 그다음에 피고 측에서 누가 나오나요? 지금 상대방 그 소송 대리인단으로 지금 대륙 아주가 선임됐거든요. 네, 선관위의 대리인단이죠. 선관위. 네, 대륙 아주가 선임돼서 이제 뭐 대륙 아주 쪽에 있는 변호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관위 직원들도 같이 오겠죠. 아이고, 야, 그러면 23일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중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23일 날 재판부에서 그 서버 인정할 수 없다, 뭐 전자 투표기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뭐 투표지만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안 되지만 명령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하에서 하자라는 논의까지 다 할 것이고요. 저희의 주장들을 다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저희는 들어놓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각오로 하는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국제조사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서버. 그 다음에 전자투표기.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증거로. 우편 등기번호도 마찬가지고. 우편 등기번호. 등기번호.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근데 이거 제출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지금 법원에서 명령 안 떨어진 게 뭡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버라든가. 어지간한 거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어지간한 거 떨어졌군요. 예. 그러면 법원 쪽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뭡니까 조사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돌팔매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겠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게 현 정부의 행태인데 예. 진짜 돌팔매질을 해버려야죠. 네네네. 그렇게 한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는 정해져 있고, 네네. 예, 그 다음에 판사는 판사니까. 네네. 지난번에도 어떤 얘기했습니다만 판사 전체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위에 선관위원장 하는 그 대법관이나 그렇지,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중앙선관위하고 관련이 없는 판사들이잖아요, 대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판단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은 지켜지길 바라고 네. 있고,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지성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검표 절차나 선거 무효 소송 절차는 지금 이제 이 범죄자들을 평화롭게 끌어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과정이 돼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더 이상 이거를 또 꼼수를 써서 통과시키고 기각시키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네.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라가 국격이 훼손되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정리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고 이제 예. 국내에서 그러니까 평화롭게 끌어내리는 방법만 남았는데. 네.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판사는 네네. 판사다. 예. 네.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하여튼 1부터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각별하게 저쪽이 또 무시무시한 집단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저쪽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준비하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버 교체도 했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들어놓을 각오까지 하셨다니까 하여튼 만반의 준비하셔서 23일 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예. 전 선거 방해가 됩니까? 사전 선거 부정 의혹이 있으니 이왕이면 본 선거 하라는 게 무슨 선거 방해죄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애초 자체가. 그죠? 그런데 기소된 분이 있다니까요. 한장하겠다 진짜. 네. 아이고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자, 박주현 변호사와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등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 변호인단의 이 젊은 변호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눕겠다. 그리고 이미 끝났다. 평화롭게 끌어내리는 방법을 대법원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있고 있네. 23일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할 일은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우리 원고 측 피고 측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지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저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판사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퇴근하는 시간에 한대요. 대법원 앞에서. 그 판사들이 출퇴근하고 점심 먹으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뭔가의 메시지를 압력을 넣기 위해서 야 이거 판단 잘못했다 큰일 나겠구나. 우리 제대로 판단해야겠구나. 이런 그 압력이죠. 그 1인 시위들 거기서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는데요. 박주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뭉칩시다.